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분야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러 가지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해 주시는 이런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규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항상 세계 최고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께서 한번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고, 많이 모이셨고 전문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실 건데 아마 유의미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소속으로서 오늘 나온 그 내용들을 정부와 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이번 2022 전기차 리더스 포럼의 목적은 기후환경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모빌리티 분야, 특히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포럼은 정부 3개 부처 담당 과장과 외부 전문가 2명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무공해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무공해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충전 편의를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홍충환 서기관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세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은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자 및 직간접적 지원을 해주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 장벽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균성 사무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 등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할 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친환경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자동차업계 전반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짚었습니다. 기존 기계 위주의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발빠른 변화에 맞춰 우리 산업계도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선임전문위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와 이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짚어주었습니다. 주제 발표가 이어진 후 전문가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했는데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주제 발표를 한 5명의 연사회에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신승규 상무와 휴맥스 EV 이규재 대표가 패널 주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승규 상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황을 위주로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했고,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휴맥스 EV의 이규재 대표는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9가지 이슈를 짚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위한 과제,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과제,
전기차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 국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보급 전략,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88.4%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충전 불편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휴맥스 EV 이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서 단순히 M&A를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은 자기네 속성에 대해서 시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대중소기업이 크려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자기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보조금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3%가 넘어가면 서비스 마인드가 되고, 그리고 멤버십이니 비즈니스 룰로 BP ROI가 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순기능을 내비두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것만이라도 민간에 이양을 해서 민간 시장을 육성을 해주고, 민간인도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그 다양한 시장에 결국은 자본 논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시장에다 맡기는 기능으로 같이 공동 발전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서포트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전에 대한 표준, 기술에 대한 거, 화재 방지에 대한 거, 이 다양한 거 그거를 표준을 해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시면 민간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같이 합동해서 결국은 이 시장의 파이를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년, 10년 사이가 미래 모빌리티 변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같은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특히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충전기라든지 그 밖에 정책에 관련된 총체적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측면의 어떤 활성화라는 측면, 비즈니스의 활성화라는 측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일본대의 어떤 포지티브 정책을 네거티브로 바꿔야 되는 임무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히 IRA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 또 이것에 대비해서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맞춰식 법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 자리가 또 미래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제공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걱정거리가 느는 만큼 문제점 해결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오늘 포럼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기 위해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무공해 차인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도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다른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